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고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다가는 자, 제목 슬라이드에 전통 음식이라고 적어주세요. 밑에다가는 발표자 옹길동이라고 여전히 적어볼게요. 슬라이드 여러 장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었죠? 1번 슬라이드 누르고 슬라이드 탭에서 1번 슬라이드 눌러주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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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여러 장 만들 필요 없어요. 자, 백스페이스 눌러주세요. 2번 슬라이드에 목차 페이지라고 해요. 이 슬라이드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줄 건지를 알려주는 목차 페이지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전통 음식이란이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통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목차 페이지를 통해서 이 슬라이드 안에, 이 파워포인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여러분은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파워포인트 만들 때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 페이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전통 음식이란 우리가 직접 적어보기는 좀 힘들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작업 표시줄에서 찾던가 여러분의 환경이 다르다면 바탕화면에서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스님님은 여기 있어서 인터넷을 한번 눌러서 자, 인터넷을 열었어요. 미리 여러가지 검색했던 것들이 나오네요. 스님님은 네이버를 열어서 전통 음식이란을 검색하면 이렇게 지식백과가 나와요. 우리는 백과사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문적인 검색이 되겠죠. 전통 음식을 열어주세요. 전통 음식을 열고 나면 한 문화의 특정한 전통적인 음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만 복사해 볼게요. 자, 커서를 글자 앞에다 놓고 뒤로 쭉 당기세요. 왼쪽 버튼 놓으면 안 돼요. 이걸 드래그라고 말해요. 자, 커서를 뒤로 쭉 당겨서 컨트롤 C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는 건 작업 표시줄에서 파워포인트를 눌러서 아까 열어놓은 창 중에 하나 잘 선택해 주세요. 전통 음식을 작업하고 있는 창을 열어주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면 붙여넣기가 돼요. 뭘 한다고요? 컨트롤 V 해주세요. 한 문화의 특정한 전통적 음식을 전통 음식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눌러주세요. 엔터 눌러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열어주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전통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통 음식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된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요리가 된 이건 두 가지 종류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두 개인 레이아웃 형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 안에 레이아웃에서 컨텐츠 두 개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세요.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자, 된장찌개. 또 뭐가 있을까요? 비빔밥, 불고기. 스님님은 이 정도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더 많은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글을 적어서 저장해 주세요.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번엔 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차, 여러분 생각하는 부릉부릉 차가 아니에요. 마시는 차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스님님은 마찬가지로 발표자 홍길동이라고 할 거예요. 슬라이드 만드는 건 왼쪽 슬라이드 탭을 누르고 엔터 누르는 거라고 몇 번째 반복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 이 슬라이드 안에 어떤 내용을 만들 건지 목차 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해볼까요?
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차에 대해 라고 해볼게요. 차란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차의 종류. 그러면 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할 거예요. 작업 표시줄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말아요. 작업 표시줄 누르고 인터넷 열린 창에서 아까 여기 선생님은 이쪽 창을 누를게요. 자, 네이버 아까 검색한 그대로 있어요. 창을 닫고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전통음식이란이라는 부분에 클릭하고 앞으로 드래그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요거 말고 두 번째 차 음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검색하고 나온 두 번째 데이터를 선생님은 눌렀어요. 차에 대해서 네요. 요거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 버튼 눌러서 앞에 글자 앞에서 클릭하고 글자 뒤까지 쭉 당겨서 왼쪽 버튼 놓으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선택된 위에다가 오른 버튼 누르고 복사해도 돼요. 오른 버튼 누른 거예요. 오른 버튼 누르고 복사해도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C를 눌러보세요. 두 개 다 같이 복사라는 의미예요. 작업 표시줄을 통해 파워포인트 창이 열린 대로 돌아와서 차에 대해 라고 검색어를 제목을 넣고 차에 대해 라고 제목을 넣고 밑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걸 붙여볼 거예요.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할 때 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자 컨트롤 누른 채 V 해서 붙여도 돼요. 하고 엔터 쳐주면 단락이 떨어져요. 엔터 치는 자리에 앞에 기호가 생기죠. 이게 글머리 기호예요. 인터넷으로 한 번 더 갈 거예요. 작업 표시줄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한 번 더 가서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경작되기 시작한 이래 차는 오늘날 전 세계인이 마시고 있는 음료이다 라고 이 부분 카피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지금처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도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잘 숙지해 보도록 하시고 모르는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들어진 것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꾸며보는 걸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꾸미는 건 글자를 꾸며 볼게요. 제목, 서체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서체 중에 예쁜 서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은 경고딕을 선택했어요. 사이즈를 키우는 건 여기 이 부분이 사이즈예요. 홈 탭에 있고 글꼴 그룹에 제목 선택하고 사이즈 선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키우는 건 옆에 삼각형 붙은 가 보이나요? 눌러주면 커져요. 그 밑에 걸 눌러주면 줄어들어요. 옆에 44포인트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직접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사이즈가 없으면 34가 없죠?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어요. 뒤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숫자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34포인트예요. 선생님은 글자를 키우는 형태로 해볼게요. 옆에 붙어 있는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키우는 아이콘을 글꼴 크게 아이콘을 클릭했어요. 밑에 있는 글자도 한번 바꿔볼게요. 두껍게만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목차 페이지를 가볼게요. 선택해서 앞에서나 뒤에서나 클릭하고 꼭 드래그 해줘서 블럭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잡혀야지만 글자가 선택되는 거예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경고딕체를 선택했고 키워줄게요. 요거 두 번 눌러서 54포인트가 되니까 페이지에 적절하게 커 보여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줄게요. 맑은 고딕체가 기본 서체예요. 맑은 고딕체가 기본 서체인데
맑은 고딕체의 32포인트가 본문서체로 지금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보면 요건 두껍게 해요. 선택하고 클릭 해제하면 풀어져요. 요건 기울기예요. 기울은 글씨를 다시 선택한 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지돼요. 컴퓨터에서는 선택한 위치에 가서 다시 선택해주는 행위를 하면 해지돼요. 요건 그림자예요. 아까 봤던 건 밑줄이에요.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본문의 컬러를 바꾸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제목에 바꿔볼게요. 목차 부분을 선택하고 가 눌러서 옆에 조그만 삼각형을 눌러주면 컬러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컬러들을 선택하면 자, 원하는 컬러로 바뀌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글꼴 그룹에 대해서 배웠어요. 컬러까지 배워봤네요. 자, 이젠 단락 그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단락 그룹은 앞에 있는 부분은 선택이 안 되죠. 이건 나는 글머리예요. 나는 글자가 아니에요. 라는 표시예요. 글머리는 여기 있어요. 글꼴, 홈 탭의 글꼴에 여기서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글꼴에 요거 눌러서 바꿔보시면 됩니다. 딴 걸로 바꿔볼까요? 요렇게. 이걸로 바꿔볼까요? 자꾸 눌러서 선택을 바꿔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요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글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줄 간격이 좀 더 넓어야 잘 보이거든요. 글줄은 여기 있습니다. 1.5는 목차에는 적절해요. 1.5는 목차에는 적절한데 1.1, 1.2 이런 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글자의 배수를 말해요. 글자의 1.5배 간격으로 떨어졌다는 거고 그 외 옵션은 줄 간격 옵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 배수, 우리는 본문서체는 보통 1.2를 많이 써요. 여러분 1.2 확인해 주세요. 확인 누르면 이게 1.2예요. 1.5랑 1.0이랑 좀 다르죠? 1.2라는 본문 줄 간격을 자주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왼쪽에 정렬됐죠. 요거 정렬 방식이에요. 이 박스의 가로의 왼쪽 정렬, 이 박스의 가로의 가운데 정렬, 이 박스의 가로의 우측 정렬을 말해요. 우리는 왼쪽 정렬이 일반적이겠죠. 가운데 정렬도 많이 쓰여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왼쪽 정렬. 그렇지만 선생님은 왼쪽 정렬을 선택할 거예요. 전통 음식이란 부분이 전통 음식이란 요 글자 한번 고쳐보도록 해볼게요. 선생님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경고딕으로 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폰트가 없을까봐 선생님이 자꾸 경고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서 키워줄게요. 그리고 경고딕은 두꺼워서 두껍게 하거나 그림자 주진 않을 거고 컬러만 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 컬러로 한번 선택해 봤어요. 컬러는 여기서 삼각형 눌러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면 돼요. 전통 음식 맛있어 보이라고 오렌지 비슷한 컬러를 선택했네요. 여기 이렇게 된 건 하이퍼링크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이퍼링크라는 건 클릭하면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 링크가 걸려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말해요. 왜 이런 게 들어왔죠? 인터넷에서 복사 붙이기를 하면 하이퍼링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서 앞을 쭉 선택한 다음에 앞에서 뒤를 쭉 선택한 다음에 우리 글머리 바꿔볼게요. 글머리 어디 있어요? 단락 그룹에 여기 있었죠. 옆에 삼각형 눌러주고 자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세요. 글자만 바뀌었는데도 정리정돈이 돼 보이네요. 근데 여기 있는 컬러 말고 딴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색 눌러보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탭으로 돼 있는 친구들은 얼른 표준으로 오세요. 표준으로 와서 원하는 색을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을 가서 앞뒤로 움직여 보면 이게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밝기 조정을 하시면 돼요. 어떤 컬러로 해볼까요? 이 색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사용자 지정에서 좀 밝게, 좀 어둡게,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전통 음식의 종류로 이 컬러 어떨까요? 자, 선택해서 넣어줬어요. 김치와 된장 키워줄게요. 한 포인트 키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한 포인트 키웠어요. 여러분 줄 간격 바꿔보세요. 줄 간격 어떻게 바꿨죠? 선택하고 단락 그룹에 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1.2배로 바꿔주세요. 자꾸 사용해야 익숙해집니다. 배수 1.2배 확인.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줄간격 바꿔서 줄간격 옵션에서 배수 1.2로 바꿔주세요. 확인. 자, 잘 되고 있나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원하는 새 페이지 얼른 디자인을 해봤네요. 저장해주세요. 친구들, 글씨 꾸미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요소가 좀 많죠? 충분히 보고 숙지하도록 해주세요. 2차 시 배경 다루기, 배경 서식 다루기는 테마와 배경 서식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차 수업에는 글자만 넣어가지고는 충분히 예쁘지가 않아요. 파워포인트는 발표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야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디자인을 꾸며줄 건데 우선은 테마 디자인, 배경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는 전체 배경에 대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차 부분 보이죠? 닫은 친구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어디다 저장했죠? 문서를 잘 찾아보세요. 문서. 그러고 난 다음에 차 선택해서 열어주세요. 선생님은 있으니까 취소하도록 할게요. 끄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했죠? 메뉴 탭이라고 불렀죠? 날개처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 걸 탭이라 불러요. 디자인 탭에는 테마가 존재하고 페이지 설정 부분이 존재해요. 배경 스타일과 배경 그래픽, 여기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자세히 버튼이라고 했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걸 자세히 버튼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모아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히 버튼이라고 불러요. 지금처럼 내가 글자만 넣고 난 다음에 기성복처럼 예쁜 옷을 사서 입고 싶어요. 일일이 내가 꾸미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게 테마예요. 테마에 눌러보면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해요.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차라는 부분이 표지 부분이 나오고 표지의 제목 부분의 글씨체가 변한 거 보이죠? 두 번째 페이지 목차의 글자와 차의 종류에 대해서 변한 거 보이시죠? 밑에 컬러 들어가죠? 앞에 테마 옆에 색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색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어요. 선택해 보세요. 차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더 요런 느낌으로 해보고 싶네요. 물론 다들 의견이 있겠지만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요걸로 해서 테마 적용을 해봤어요. 다른 테마를 적용해 보아요. 우리 요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차에 대해서 저장하고 요렇게 해서 글씨체 바뀐 거 보이시죠? 다른 컬러로 적용해 봐요. 우리 선생님은 회색조가 마음에 드네요. 회색조를 선택했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땐 문서 페이지를 꼭 선택해서 이번에는 0과 2 사이에 클릭 D를 드래그해서 블럭 잡히면 3이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테마의 여러가지 형식을 만져보았죠. 여러분, 테마라는 건 파워포인트의 기성복처럼 만들어져 있는 형식을 입혀주는 거고 디자인을 내가 하지 않고 미리 형태가 만들어진 걸 적용해 주는 거예요. 기성복처럼 디자인은 안 바뀌어도 색은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